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강사 강민철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기출 분석, 줄여서 세기분이라고들 하는데요. 그 세기분 커리큘럼 안내를 위해서 지금 촬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이를 맸는데 매우 어색합니다. 제가 원래 타이 매는 거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수업할 때 답답하던데 신경 쓰이고. 그래서 수업할 때 맸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안 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좀 타이라도 좀 매고 뭘 찍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매봤어요. 예, 오늘 OT 촬영이기도 하고 약간 부담 없는 촬영이라서 좀 이렇게 멋을 내봤습니다. 근데 옷은 나름대로 갖춰 입었으나, 자, 헤어스타일을 지금 잘 못 갖췄어요. 왜냐하면 제 헤어를 봐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좀 일정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지금 자다가 씻고 그냥 나왔습니다. 머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출 분석, 줄여서 세기분이라고 한다 했었죠?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기분의 OT랑 동일합니다. 인트로, 그리고 세기분 자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우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트로에서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기출문제의 중요성, 간단하게 도입부에서 이것저것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기분을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개강을 하기 전에 먼저 OT를 찍는 게 약간 정석이라면 정석일 텐데, 저는 강의 1주차가 끝난 다음에 OT를 찍는 게 맞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사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 상품 판매 전략 회의도 하고 다 해도 딱 수업 들어가면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일부는 계획대로 돼도 일부는 조금 뭐가 실제로 준비하고 있어서 변화도 좀 생기고, 아, 내가 남은 주차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애들한테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OT를 찍었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안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기분 문학 1주차, 독서 1주차 수업을 지금 끝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OT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쌤, 강기분이 지금 다 완강된 상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기분 독서 문학을 끝내고 세기분 독서 문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강기분 문학 독서를 하는 그 겨울방학 시즌에 전 다음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를 막 직접적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대략적으로 올라간 강의의 어떤 러닝타임과 강의 수를 토대로 한번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추정을 해봤을 때, 작년에도 그랬지만, 역시나 제가 가장 많이 촬영했고, 가장 많이 수업했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진도로 나가고 있다는 점. 제가 연간 커리큘럼 때, 나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습 보여줄 거야 하고 다짐했었었는데, 혹시 그 커리큘럼 영상 기억은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1년 동안 몇백 번의 강의를 하고 총 2만 9천여 분을 찍고 그런 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짐을 일단은 2월 중순까지 지켜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분 독서 총 51강, 그러니까 50에서 51지문을 촬영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학도 55강인데, 근데 이게 선생님 왜 강의 수가 좀 다른가요? 지문 수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문학에 아마 내 지문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닝타임이 좀 차이가 나는 건 아무래도 문학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지문당 강의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기분 선택 과목도 아직 완강은 안 했지만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여러분 43강이 많이 올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강기분만 했던 거 아닙니다. 겨울방학 시즌에 저는 개정 국어 수업도 같이 했어요. 대치동 현장에서 심지어 진행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강사 없습니다. 진짜로. 예. 저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마감도 당연히 했고 정말 많이 찍었어. 67강까지. 현강 숫자도 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 일단 대치동 6개, 그리고 이제 분당에 곧 추가 개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분당 3개 해서 총 9반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토요일 오후반 그리고 일요일 오후반에 이 러셀 지방 학원들의 라이브 송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국 7개 지점인가 8개 지점인 걸로 아는데, 그거 라이브 송출 강의 수강생 수만 지금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2월 말부터 기숙학원을 나가는데, 기숙학원 나간다라는 문자 안내 후에 지금 8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인데, 저는 제가 그만큼 지금 1월 중순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오는 동안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강기분 업데이트 정말 많이 했고, 그걸 좀 학생들이 많이 알아주신 게 아닌가.
원래는 문학과 이 독서 강의 수강생 수 차이가 조금은 있었었는데 독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강 평수도 비슷하고 독서가 좀 낮나? 그런 걸 기억하는데 세기분도 지금 판매되는 추이가 1000부 이상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굉장히 근소하게. 그래서 내가 올해 독서 업데이트를 확실히 많이 하긴 했구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잘 다가간 것 같고 독서 문학을 지금 같이 들어준 친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세기분 진짜 잘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강의 구성했고 교재 짰고 그리고 OT까지 이렇게 단장을 해서 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뭐 누구는 쟤 왜 이렇게 강의 수가 많냐? 야 저거 뭐 풀코리 탈 수는 있는 거냐? 뭐 이런 개소리도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제 사이트에 와보시면 수능 만점자 인터뷰 중에 그 전전년도인가? 아무튼 미미민우의 방송에도 출연했었던 그 친구인데 고3인데 풀코리 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먹기 달린 거고 사실 능력 차이죠. 진도를 빨리빨리 나아갈 수 있는 친구는 당연히 풀코리를 소화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일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개 잡소리하는 것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건가 봐. 그럼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바보들의 말에 호도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열심히 찍을 리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최전방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 빠르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요. 근데 카톡으로 지금 메가스터디 그거 강의 올라가는 거 등록하면은 바로 카톡 서비스가 되거든요. 오늘 강민철이 뭐 찍어서 올렸다. 오늘 강민철이 뭐 찍어서 올렸다. 그럼 나는 그게 너한테 보내는 내 카톡 메시지라고 생각해. 나 오늘도 이랬다. 나 어제도 촬영했고 나 그 전날에도 촬영했다. 나 열심히 수업했고 수업 준비 많이 했는데 너도 얼른 가서 들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랑 나랑 직접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열심히 빠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부터 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다상다독이라고 하는데 언어 활동의 3요소예요. 다상, 다독, 다작 쓰는 것까지. 근데 뭐 우리가 뭐 논술 준비한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 2월, 3월 달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제가 제일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출 분석의 어떤 인트로답게 기출문제 강의니까 기출문제 네가 왜 풀어야 되는지 내가 또 안내를 해봐야 되겠죠. 강기분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평가원 지문이니까 뭐 우리가 응시할 시험 출제 기관이 쓴 글이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는데 다 떠나서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재 측면에서도 교양 쌓기용으로도 사실 되게 좋고요. 어떤 글의 유기성과 통일성이라고 해야 되나? 완결성까지 제대로 삼박자를 갖춘 글이죠. 그리고 사실 지문 깨끗하게 잘 쓴 다음에 문제 엉터리로 내가지고 되게 아쉬운 시도교육청이나 사설 컨텐츠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야 될 걸 꼭 내주는 그 느낌?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평가원 기출문제가 최고죠.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라는 과목은 평가원 기출문제 의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공부 시작할 때 뭐 정석적으로 무조건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또 내가 강기분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생각해보면 그럼 그렇게나 중요한 기출문제 너도 나도 다 풀고 또 이제 N수생 뭐 형 누나 뭐 오빠 언니 뭐 다 풀고 근데 사람마다 점수는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어떤 등급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평가원 기출문제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거는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차별로 모의고사 풀듯 푸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냥 낱개를 격파하듯이 풀어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그나마 구성을 띈다면 소재 장르별로 뭐 인문, 철학, 경제, 법, 사회 또 뭐 과학기술 뭐 이렇게 장르별로 나눠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되게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뭐 다 저는 의미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떤 것이든 또 뭐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그래도 제 입으로 이런 말도 하기 그렇지만 기출문제 분석으로 정확히 말하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한 이 구성과 기획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그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여러분도 따라올 수가 없죠. 제가 수업 때 되게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제 강의 모니터링 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자기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주차의 수업 연속성을 위해서 내가 지난주에 뭐 말했지? 그리고 내가 세기분 준비할 때도 강기분에서 뭐 말했는지 또 다시 한번 봐요. 보는데 내가 툭툭 계속 야 내가 분석한 거 좀 믿어봐. 얘들아 내가 이거 말하는 거 한 번만 좀 믿어봐줘. 일단은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낯설 수 있지만 나 한 번만 믿어봐줘.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뭐 그런 멘트까지 제가 준비하진 않으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강기분, 세기분 계속 잘해왔어요. 매년.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출문제라는 것을 어떤 언어적 아이디어 단위로 전 구성했습니다. 장르별도 아니고 각계급파도 아니고 뭐 모의고사 회차별도 아니고 제가 모의고사 회차별로 작년에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후속 보충 강의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구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게 이걸 풀고 나서 나 지금 뭐 96점이네 나 1등급이네 그거 알아보려고 푸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려고 푸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과거 기출인데 이미 과거 기출에서 그걸 알아본다는 건 약간 뭐 시간차고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미 진행된 기출에서 내가 지금 몇 등급이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 기출이 나한테 주는 교훈이 뭐지? 이 어려웠던 단락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읽어줘야 되지? 그리고 이 어려웠던 문항 과거에 있었던 이 문항이랑 똑같은데 애초에 이걸 맞으려면 내가 1차 독해 때 어느 정도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 소스 차원에서 이게 평가원 기출문제가 아이디어 뱅크잖아요. 내가 그걸 예쁘게 가지런하게 구성지게 잘 정리하고 다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세기분은 회차별로 진행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막 뭐 23학년도 9월, 23학년도 수능, 24학년도 6월, 24학년도 9월, 24학년도 수능 막 이렇게 갈 때 매주 스튜디오 와서 제가 실제로 보충 복습 강의를 찍었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우리 내 촬영 조거가 작년에도 같이 했었었는데 야, 너 이거 지난 그 회차에 이거 기억나냐? 너 그리고 지지난주 있었던 뭐 이런 것도 기억나냐? 야, 이거 이번 주에 이런 거랑 똑같지? 내가 추가 촬영을 해야 되더라고. 그거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복습 강의를 이 지문 해설을 할 때 탁 띄워가지고 새 지문을 나란히 쫙 보여준 다음에 자, 뭐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현장 수업은 오프가 됐고 또 인강애들도 이게 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한날 한시에 보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텐션으로 막 뭐 얘기해도 그거를 세 개를 묶어 와서 선명할 때 봐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게 기억이 잘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한날 한시 안 하다 보니까 그 전달을 아무리 내가 잘해도 여러분들한테 딱 박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나름대로는 그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뭐 얻어갈 애들은 잘 얻어갔겠지만 조금 더 좋은 모델이 있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기분 1주차 들은 친구도 이미 알 거예요. 지금 제가 묶으려고 했었던 그 세 지문을 애초에 한 챕터로 해가지고 뭐 하드코어 1번 이래가지고 요 세 지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공통 특징 우리 실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예 제가 판을 짜가지고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완벽한 모델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로 내가 좀 잘 준비해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이 있고요. 자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출문제도 어떤 방향으로 학습하냐에 따라 얻어가는 게 다르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 언어적으로 구성했으니 한번 믿어다오.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어떤 잉여 정보도 없을 거예요. 이 강의에. 오케이? 자, 기출문제의 중요성과 강민철의 PR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업데이트한 건 전지문 이 PPT를 띄워서 강의를 해서 강민철이라는 인간이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세게 읽고 어디는 좀 빠르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또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걸로도 일단 실전에 대한 대비는 되죠. 저렇게 템포 조절을 하고 저렇게 정보 정리를 머릿속에 하는구나. 이런 것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되게 과정적인 얘기고요. 마무리하고 나서 또 제가 여러분들의 복습을 책임져야 되고 회독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가 약간 곰탕 같은 거죠. 비유가 해놓고 나니까 좀 이상한데 왜? 계속 우려내면
또 맛이 깊어지고. 그렇지 않나? 근데 너무 많이 막 10여 회분, 막 20회도 뭐 30, 그러면 이제 썩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알맞은 횟수에 또 필요한 어떤 깊이만큼은 또 가져야 되는. 그래서 회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종강하면서 여러분들 세 기분 종강합니다. 회독 파이팅? 이렇게 하면 너 병신 같지 않나? 근데 사실 다 그렇죠. 어떤 강사가 회독이랑 복습까지 책임집니까? 근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 들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얻어가는지 이제 제가 대충 알겠거든요. 그래도 5년 했어요. 인강 5년. 뭐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죠. 경쟁하는 이 선배 강사님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경력이 짧죠. 근데 짧지만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황 판단도 나름 빨리 하고요. 눈치도 좀 빠른 편이고 또 분석 같은 거 좋아해서 분석도 나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 학생들도 분석을 해요. 아, 얘네가 1회차 때는 요 정도 얻어가는구나. 그 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해독할 때 그 교재에 딱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위치에 알맞게 예쁘게 좀 남겨주면 애들이 나중에 나의 어떤 그 강의 이런 어떤 영상이 없어도 회독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아트 경지에 필기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게 글씨야? 싶은 그런 어떤 학생들도 있어. 모르겠어. 뭐 사실 뭐 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근데 그래도 저렇게 쓰면 복습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되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친구들도 챙겨주고 싶은 거고 사실. 그리고 아예 또 막 상남자 테토남 필기를 아예 안 해. 나를 그냥 직관하고 있어. 얘는 아예 복습할 생각이 없는 거죠. 사람의 기억은 그렇게 막 기계처럼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의 회독과 복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민철의 흔적, 이걸 이제 또 기술적으로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를 보고 내가 어디를 주목했고 내가 그래서 어디를 정보를 연결하면서 읽었고 내가 연결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고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시장에 없는 책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또 이게 책으로 조판이 돼야 되다 보니 조판업자가 또 이걸 구현해줘야 돼서 이게 또 의사소통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어려운데 여러분 세기분 종강 이후에 여러분들 그 회독할 때 또 예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또 나름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업데이트 된 거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기 PR 너무 길었죠? 참 그러니까 이게 OT가 약간 오글오글 거려. 그리고 좀 저도 어색해가지고 죽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기분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진짜 불편해 죽겠네. 강좌 특징부터 얘기해 볼게요. 세기분 독서. 올해 제가 강기분 독서에서부터 슬로건으로 내걸었었던 건 자립, 잘풀의 경지에 도달해보자. 이게 뭔 말이냐? 저희 강기분 교재에도 있었던 건데 어떤 커뮤니티 이 사이트들을 보면은 이 독서에 대한 어떤 접근 방향을 크게 이원화해가지고 벌써 잘못된 접근이죠. 시장에 있는 독서 수업이 패턴이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여러분 커뮤니티에 있는 떠도는 글들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냥 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도 없고 거기에 영향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크게 압축해보면 그일그풀 그냥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약간 미시적인 문장 읽기에 집중하는 그 그일그풀과 구조 독해, 큰 흐름과 어떤 그 구조, 뼈대, 좀 거시적인 어떤 안목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그런 독해가 되겠죠. 근데 약간 그 두 개는 다 필요한 거고요. 순환 관계에 있다고 제가 강기분 OT 때도 말씀드리고 수업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건 우리 또 수학 넘버 제로로 유명하신 현우진 선생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죠. 하프 모의고사에 대해서. 대학 반절만 갈래?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게 그 풀이야. 쟨 대학 반절만 가려는 아이구나 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의 그 풀이 잘 되려면 흐름과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흐름과 구조를 잘 잡아가려면 한 문장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은 상호 순환하는 관계고 같이 가는 건데 나는 이거야, 나는 저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편가르기 되게 좋아하고 뭐 민족성까지 얘기할 건 사실은 없지만 되게 우매한 얘기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하려고 정보,
다시 말해서 그 정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문장 읽기 얘기도 다 하겠지만 그것들의 관계 파악, 구조와 흐름에 대해서도 꼼꼼히 해보자 그랬었죠. 그래서 정보 간의 관계 입각해서 글의 맥락 파악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파악한 그 맥락에 입각해서 현재 읽고 있는 문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 과정.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PPT를 띄워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를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는 거지만 뭐 사실 강기분까지 듣고 날 안다고 하긴 좀 그렇지. 그치? 근데 그래도 강기분까지 들었을 때 일단 나 하면 일관성이에요. 맞잖아. 심지어 그 문학까지 정확하게 쉬운 지문부터 드렸었던 그 원리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 완강할 때까지 올해 연말 완강할 때까지 일관되게 중간에 갑자기 말 바꾸고 파이널 때 딴소리 나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 받아주면서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기분은 아무래도 좀 더 강기분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1주차 올라온 것만 봐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100% 이상적인 수준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하되 실전에서 요 정도까지는 학생 수준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선까지도 제가 알맞게 다 짜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또 실전이라는 포장하에 애들 사고력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커팅한 다음에 야 이거 어차피 실전에서 못해.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연간 커리큘럼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하고 여러분들이 청출어람 그거 목표로 지금 내 수업 듣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여러분 젊고 똑똑하니까. 난 이제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굳어가잖아. 근데 너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고. 근데 너가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내가 실전에서는 못해.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확실한 것은 확실한 걸 보고 여기서 일단 찍고 정답을 이건 좀 애매하니까 넘어가자. 애매해서 넘어가자고 말할 거면 강의를 왜 합니까?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 그거를 실전이라는 이름하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실전이 뭔지 실전다운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교재와 강의 이런 것들 소개를 마저 해도 해야 되겠죠? 강좌 소개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총 5권 세트고요. 문제편 2권, 해설편 2권. 강기분 해설지 봐서 알겠지만 촘촘하다, 그치? 나름 항상 그 전년도에 있었던 그 수업을 보면서 실제로 강의를 또 보면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있었던 거 그리고 전전년도에 있었던 거 좋은 것들 엑기스 모음집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복습하기 아주 좋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둘둘이면 하나는 뭐죠? 아까 오프닝 때 말했잖아요. 새로 신설한 거 있잖아요. 민철쌤의 아이 트래킹. 이게 표지도 아직은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비슷하게 가겠죠. 근데 조금 변화를 주고는 싶어가지고 아직 확정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요 회색 커밍 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편, 해설편 입고는 이미 끝났고요. 이미 독서 1주차, 문학 1주차 수업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입고 시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좀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세기분 완강 이후에 뭐 여러분들 이제 그때쯤 되면은 내신 기간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회독을 할 때 딱 입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총 44강. 왜냐면 44지문으로 돼 있어요. 돼 있고 2월 16일 날 개강을 하고요. 3월 말에 완강을 합니다. 이게 뭐 현장 일정에 따라 가는 거니까 3월 말에 완강 한다는 건 확실하고요. 업로드는 저희는 월요일,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전마다 그냥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고 DM 보내고 나 월요일 DM 공포증 생겼잖아. 일요일 날 수업 끝나면 좀 나도 피곤하거든. 그래서 내가 월요일만큼은 알람을 안 맞춰주고 그냥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DM이 와 있어. 언제 오나요? 언제 올라오나요? 왜 안 올라오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는 오전에 업로드가 안 되고 강의가 다 한 번에 많이 올라가야 되더라. 그래서 메가스터디 회사 직원분들이 그 인코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오후에 난 올라가. 알겠어? 월요일 DM 공포증 있는 사람 오후야 오후 매주 월요일 날 올라갈 거고 이제 문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강기분이랑 마냥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강기분의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민철쌤이 유지하는 건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구나 딱 느끼실 거예요. 자, 수업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멘트도
그렇게 쳤는데 세기분 1조차 들어보면 딱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강기분의 뼈대와 핵심은 그대로 가되 학생들의 약점을 반영해서 플러스 알파. 딱 그 톤이고요. 왜 약점이냐? 실제로 고난도 문항 위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에 대해서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쉬운 문제만 이루어져 있으면 사실 이 세기분이라는 의미는 없죠. 강기분과 그 전에 있는 강기본선에서 이미 적당한 난도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세기분은 조금 까다로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의 약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강기분의 얘기들은 일관되게 그대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실전에서 아까 강기분 그리고 세기분 독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는 실전에서 그날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선을 되게 알맞게 끊어드려야 돼요. 다시 또 얘기할게요. 실전이라는 그 테두리 하에 야 이건 어차피 못해. 그런 병신 같은 수업은 아닙니다. 실전은 늘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고차원적인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요 정도까지는 와야 돼 라는 느낌으로 저는 실전 수업을 합니다. 물론 너무 이상적인 그 윗모델까지는 저도 좀 오버인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적정 선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쉽게 타협을 하는 건 아닌 그런 모델로 실전에선 이렇게 학생은 여기까지를 기준을 잡고 말씀드릴 테니 역시 이것도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저는 기출분석은 강민철이지 이제. 지금 주변에 보면은 내 교재가 제일 많을 건데 그리고 좀 차이가 많이 날 건데 기출 시즌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독서도 좀 많이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팍 치고 올라왔고 그러니까 한번 봐봐. 그러니까 1조차를 한번 보면 알 거야. 아, 저 인간이 그래도 진짜 일은 열심히 하네. 많이 업데이트 했다라는 게 OT에서 그냥 나불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많이 강의 연습도 하고 강의 준비를 하는 인간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역시 5권 세트입니다. 문제편 툴, 해설편 툴, 아이 트래킹 1권. 40강, 40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기분 독서가 지문 1년 번호가 001부터 056까지였고요. 세기분이 바통 이어받아서 057부터 100까지예요. 문학은 001부터 060까지가 강기분 문학이었고 얘는 이제 061부터 100까지 세기분 문학이야. 그래서 총 독서 100지문, 문학 100지문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야, 얘들아.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리고 막 뭐 옛날 구닥다리 의미 없고 뭐 교훈 없는 거 그런 건 없이 순수 일단 최근 기출은 다 있고요. 네. 100지문, 100지문 까다로운 거 제법 많고 이거 소화한 것만도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강기분 들은 친구도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세기분에 있었던 거 많이 갖고 온 거 알 거예요. 심지어 문학은 26강도 순호도 이미 강기분에서 다 완강을 했죠. 독서도 어려웠던 거 한 쯤은 했고, 그렇죠? 그래서 세기분과 강기분의 어떤 밸런스 그리고 구성 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뭐 완강할 때쯤 되면 그리고 회독 2회독 시작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화된 어떤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2월 9일에 개강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독서처럼 3월 말에 완강을 하겠습니다. 이건 현장 일정에 따라 가는 거니까 뭐 확실하게 완강이 되고요. 오후에 업로드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그리고 업로드일은 월요일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코너. 여러분들 저 영상 만나려고 강의 듣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아예 아닐 거야. 여러분들 인생이 걸려있는 수능 잘 보려고 강의 듣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점수가 오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이거 꼭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읽으니까 어때요? 뭐야? 뭐 특별한 뭐 또 마법 도구라도 말해줄 줄 알았는데 나도 알아요 그거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하세요? 호날두 아시죠? 축구선수 호날두.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애정하는 축구선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걸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어떤 교훈을 주는 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그런 사람 중에 탑이 호날두예요. 근데 호날두가 이제 뭐 인터뷰한 거에서
질문자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약간 그 디스한 건가? 아무튼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신체 나이를 유지하고 이렇게 꾸준히 활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막 웃으면서 나는 이거를 한 번도 비밀에 붙인 적이 없다. 나는 이거를 항상 다 오픈한다. 난 내 훈련 프로그램도 오픈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맵을 줘도 하는 사람이 없다. 거기 하나. 두 번째. 최강록 셰프님 아시죠? 최강록 셰프님. 최강록 셰프님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안성재 셰프님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질문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나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림 요리를 잘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최강록 셰프가 조림 잘 하시잖아. 그런 질문을 최강록 셰프님 당신께서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답변을 항상 이렇게 한대. 100번 정도 하면 다 됩니다. 근데 안성재 셰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100번 정도 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맵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여러분도 아세요. 다 알아요. 1타 강사 되는 법이요?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기 시간 없고 주변에 사람 없고요. 하루 종일 준비하고 한 3일 정도 아무 여백 없이 수업만 하게 깔고 나 이제 4일이구나. 그렇게 수업하고 수업 준비하고 하면 1타 강사 돼요. 아무도 안 하죠. 그 차이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걸 누가 몰라요. 근데 하는 사람이 적어요. 나는 내 학생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1등급 아닐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목표가 2등급인데요. 난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존중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고자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는 다 비슷했을 거거든요. 나도 1등급 한번 받아보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서열화되는 거야.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게 쉽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다 아는 거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예습은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땐 좀 이렇게. 복습을 할 땐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좀 이 OT에 녹여가지고 설명을 준비해왔어요. OT 길었으면 미안합니다. 예습 파트부터 설명해볼게요. 자, 다시. 내가 이걸 하나의 범주로 삼아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범주, 예습입니다. 강기분에선 제가 예습이 딱히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알아야 예습을 하죠. 저는 그냥 그때는 학습 초기니까 복습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한 심화 과정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알지 않나? 그러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예습을 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예습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풀고 그냥 채점하고 강의 온. 그거는 예습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동작이에요. 강의를 안 풀고 들으세요, 혹시? 그럼 진짜 나 보려고 강의 든 건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따위를 하고 예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친구는 예습에 가서 한 지문에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벌써 예습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해내야 되는데. 근데 해내보세요, 한번. 예습은요, 내가 알 때까지 읽는 게 예습이에요. 강의 듣기 전에 내 생각이 하나의 정립이 되는 거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뜻이 이거라고 봐. 나는 그래서 이걸 2번을 골랐어. 이게 모든 문장이 내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모든 20개의 선지라 치자. 네 문제. 그래서 내 나름의 논리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하면서 다 푼 상태. 그냥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 문장 뜻 몰라. 물음표. 요 문제는 패스. 답은 4번이네. 그거는 예습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내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해 시도하고 또박또박 다 풀고 설명하는 거. 그게 예습이에요. 시간은 그래서 적당히만 재세요. 그러니까 뭐 교재 딱 펴보면 뭐 제한 시간 11분 뭐 이렇게 돼 있다 쳐봐. 11분 안에 못 돌아도 돼요. 들어와오면 또 좋긴 한데. 근데 내 이해를 위해서 좀 더 딥하게 읽어야 되면 20분 써도 돼요. 30분 써도 돼요.
내가 이해할 때까지 읽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너무 느슨하게만 하지 말란 뜻을 쓴 거야. 너무 느슨해지면 갑자기 핸드폰, 갑자기 유튜브, 그럼 이제 세기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어? 그럼 뭐 솔로 지옥이나 보고 있겠지. 진짜 그래도 지옥에나 가야 돼. 아, 진짜로. 무슨 공부하다가 솔로 지옥을 보고, 안 돼. 세기분 완강하고 솔로 지옥 봐, 그럴 거면. 세기분 완강하면 내가 인정할게. 알겠어요? 아이고, 참. 아무튼, 적당한 시간 압박 속에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길게 들어가서 한번 깊이 그 지문에 빠져보자. 해설지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강의를 들은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끙끙거리면서 내가 계속 부딪혀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요 단락을 잘못된 방향으로 밀고 갔구나. 딱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예습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그래? 알았어. 이런 느낌이면 그래 민철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그래 알았어. 저 새끼 강의 졸라 많아.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내가 끙끙거린 지문은 이 문장이었구나 하고 막 와닿는 게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다니까? 한 지문만 해봐봐. 그럼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거야. 물론 좀 어려운 지문으로. 한 번만 믿어봐봐. 또 믿어보라 그래. 약간 종교인은 아닌데, 그쵸? 네. 종교적으로 약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잘못 읽었구나. 또는 뭘 잘했구나. 이 느낌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Q&A 게시판에 물어보시고. 제가 강기분 때 OT에서 약간 명언 아닌 명언 남긴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문구로 나한테 DM 되게 많이 보내요. 뭐였냐면 살면서 완강이라는 걸 좀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 표정을 했어요. 맨날 환승연애나 완강하고 요즘 사람들 환승연애 미친 것 같아. 막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게 좀 인상 깊었나 봐요. 저한테 DM으로 수강평도 실제로 있어요. 살면서 완강이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인증 이러면서 진짜로 오늘도 그 DM 몇 개 보고 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거에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들어주는 이 친구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또 약간 책임감도 느끼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어떤 날은 막 감정기복 심해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살면서 완강이라는 걸 한 번 하셨으면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강의 수도 더 적겠다. 세기분까지 일단 완강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세기분은 또 급이 달라. 그래서 완강을 일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가끔 이런 질문을 실제로 우리 Q&A 게시판에도 하고 또 커뮤니티 병신 글들에도 좀 있어가지고 또 역시 병신 답변들 해설지가 자세히 하니까 안 듣고 해설지만으로도 충분해. 누가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그 해설지가 읽혔던 이유가 이미 강의를 좀 들어서 읽힌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자습용, 독학용 교재의 문체 및 설명하는 방식 및 풀어나가는 내용이랑 강의용 교재에 딸려있는 해설 문구는 애초에 작업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책 만드신 분들이 내 말에 격공하실 거예요. 이게 줄임말로 격한 공감 맞나요? 제가 요즘 줄임말 배우느라고 참. 근데 아무튼 정말 이 강사님 공감하시죠? 진짜로 그쵸? 저 독학용 교재 만든 사람 아닙니다. 그랬으면 훨씬 두꺼웠어야 됐어요. 훨씬 친절했어야 됐어요. 나름 친절하지만 강의 교재용 치고 친절한 거지 독학용 교재 아니고 안 될 거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해설지 업데이트를 매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2025년에 강의를 한 거를 다 지금 세이브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보이지? 그 강의를 내 수석 연구원들과 조교들이 보면서 민철쌤이 올해 이런 강의를 하셨구나 하면서 그거를 보완 업데이트하는 거지. 현재 2026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강의 멘트들도 아니에요. 제가 수업 준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년도 강의 재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전년도 강의를 참고한 이유는 내가 뭘 플러스 알파를 하고 뭘 군더더기를 뺄까 저 그거 보느라고 전년도 강의 봅니다. 전년도의 모델대로 된 교재를 볼 거면 전년도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낫죠.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묻고 그 이름도 모르는
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답변 듣는 거잖아. 그런 말을 또 신뢰하니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작자예요. 저를 신뢰해주세요. 올해 강의 들으셔야 돼요. 강의 듣고 복습용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급적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묶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서 딱 들어가 보면 1주차에 하드코어 1 이래가지고 세 지문이 묶여 있을 거예요. 25항도 수능, 24항도 수능, 23항도 수능인데 그 한 지문씩, 법지문들로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그 세 지문을 스트레이트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작자의 마음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랑 또 자기들이 그 또 인강을 들으면서 하는 게 또 환경도 다르고 집중력, 지속 시간도 다르고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막 강제성을 띠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은 집중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그 하드코어 단위로 묶인 건 한 번에 들어라. 한 번에. 근데 자기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 맞긴 하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건 마음가짐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진짜 그 마음가짐 난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음을 약간 좀 느슨하게 먹으면 딱 그 느슨한 만큼 들린다? 이거 진짜요. 내가 이거를 최근에 나도 깨달았어. 이 PT쌤이랑 저도 운동해요, 여러분. 또 정식쌤처럼 맨날 막 인스타에 막 운동하는 거 자랑하고 막 뭐 안 그럴 뿐이지 나도 운동해, 얘들아. 내 나이 때부터는 그런 것보다 배가 나와. 이게 굶고 그래서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있잖아, 얘들아. 그냥 먹는 게 막 많지 않아도 배가 나와. 안 그러려고 막 복근 운동도 하고 막 나도 열심히 그래요. 근데 아무튼 내가 최근에 느낀 게 내가 약간 느슨하게 들으니까 아예 그분이 그 말씀한 거 기억조차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느낀 게 있어. 그러면 내 학생들도 내 강의를 약간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 하는 게 들으니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멘트를 얼마나 촘촘하게 저 집에서 강의 연습도 해요, 여러분. 이게 사면이 칠판으로 되어 있는 제 지하실 창고도 있어요. 다 해보고 뭐 말할 때 이판서하고 어느 위치에서 무슨 동작으로 뭘 얘기해주고 그걸 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다 촘촘히 짜고 전년 대비랑 뭘 더 보너스로 들어갈까 이런 거 다 고민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안 봐준다는 건데 그럼 좀 아쉽죠. 왜 흑백요리사에서 막 미슐랭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 디테일을 이 심사위원께서 알아주실까 뭐 걱정된다 뭐 이런 말 한 분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현장 강의에서 나 독대한다는 마음으로 인강 들어주세요. 좀 더 긴장하고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도 강의 날림으로 안 할 테니까 너도 날림의 어떤 마음 듣지 말라는 거야. 복습. 1차 복습은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게요. 그 주차에는 이번 주에 내가 이거 배웠구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걸 했구나라는 정리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지문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항상 공부는 내가 못하는 거, 모르는 거부터 먼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비중을 가중치를 두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요 대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읽은 소설 지문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민철쌤이 내면 심리를 이렇게 엮어가네. 이렇게 붙여가네. 민철쌤이 독서 3문단 읽을 때 요 정보를 이런 식으로 케이스 플레이하면서 읽네. 그러니까 주요 대목 위주로 아이디어 뱅크잖아. 기출은. 얻어가도 좋고요. 그 교재를 보시면 맨 뒤에 이제 복습 시트가 다 있잖아요. 그거는 2회 독대 하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교재 써 있어요. 2회 독대 하시라고. 아이 트래킹 교재와 함께. 그래서 1차 복습은 딱 그 주에 나 이거 배웠어. 그리고 어려웠던 지문은 그냥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고 그 정도? 다음 주차 땐 그 전 주차 있었던 건 좀 끄집어 오면서 주요 지문 위주로는 함께 해줘야죠. 누적 테스트, 누적 복습 느낌으로요. 그런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충분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001번 강기분 지문부터 100 세기분 지문까지 독서도 문학까지 이제 완강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그쵸? 근데 그때는 제가 아이 트래킹 교재를 활용하면서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강 커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이 트래킹 교재가 나오면 완성이 돼서 이제 딱 출시가 되면은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그래서 이 교재를 쓰면서는 복습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고 제가 또 체계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은 지금 1차 복습 정도는 하면서 계속 그 다음 주차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적용. 복습만 하면 되나?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지문을 약간 내용적으로 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언어 능력이 개선되어서 이걸 뚫은 게 아니라 내용을 알아서 읽은 걸 수도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문에 반드시 적용해 봐야 돼요. 역시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게 제가 이 인강민철 세기분도 정말 잘 구성했습니다. 원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후반부에 있는 다른 커리에 넣으려고 했었던 S급들 지문들도 있거든요. 근데 선납 선출 먼저 나오는 교재 일단 먼저 넣자 해가지고 거기에 넣기로 했었던 거를 다시 빼가지고 넣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일도 한번 뭐 다시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3호에는 저희가 제작한 거에서 S급들 괜찮은 것들 그러니까 일단 엮어서 볼 수 있는 지문들 선에서요 일단 넣었고 4호에는 역시 나이스한 뭐 이감 지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감 지문 아주 좀 어렵다 싶으면은 교육청 사관학교 중에서 역시 또 엮어보는 선에서 좋은 것들 이런 것도 또 배치하려고 합니다. 선납 선출의 원리로 가려고 해요 올해는. 그래서 인강민철이 제 엔제 중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강의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년도에 그리고 제가 올해도 찍고 있는 강의들도 있어요. 인강민철 용으로 그렇죠? 전년도 강의도 나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전년도네 이게 아니라 전년도에 수업을 할 정도의 괜찮은 지문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감 지문을 올렸는데 제가 전년도 인강민철에 있었던 이감 지문 지금 대거 뺐거든요. 왜? 내가 수업용까지는 아니라고 싶어서 수업을 안 했던 지문이야. 많이 뺐어. 그러면 내가 올해 이감 지문들을 만약에 넣는다면 수업을 해가지고 수업이 남아있는 수업을 할 만한 지문들이란 뜻이 된 거거든. 그래서 넌 이걸 보면은 뭐 전년도 지문이네 이러지 말고 민철쌤이 전년도에 되게 좋게 봤었던 지문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제가 절대로 허투루 구성 안 할 테니까 계속 잘 참여해달라는 뜻이고 끝까지 하는 애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매일 뭔가를 한다는 건 진짜 뭐든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인강민철 잘 따라온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제 설 연휴라서. 자, 이게 방금 전에 얘기한 거네. 매일 꾸준히 하는 거, 그쵸? 다상다도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는 거, 그쵸? 여러분 수능 국어의 본질이 결국 텍스트 많이 읽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애들 참 대단해요. 한 번 더 말해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강대상 추천. 마음 같아서는 수험생 여러분 다 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으나 어차피 나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나 안 들으려고 마음먹은 애들도 있고 내가 뭐 그런 소비자들까지 어떻게 설득합니까? 근데 그러면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애들 한해서 말하자면 강기분을 완강한 학생 전원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많이 준비했고 들은 학생들 좋다고 느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저 좀 놀라기도 했는데 올해 강기분도 그랬었는데 아직 OT를 올린 상황이 아니죠. 지금 현재 OT를 찍고 있으니까 이미 세기분이 2만 세트가 나갔어요. 이미. 그래서 좀 너무 좋은 일만 있으니까 약간 겁도 나는. 왜 항상 좋은 일 있으면 또 뭐 안 좋은 일이 낄 수도 있고 또 생각해보면 이게 또 얼마나 또 힘들까 하는 생각을 또 해요. 마냥 기분 좋은 느낌만은 아니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지금 강기분, 세기분 합쳐서 지금 15만 세트가 넘게 나갔어요. 많이 팔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출분석은 강민철이다라는 거 확실히 또 입증을 매주 해야 되겠죠. 입증할 자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강한 친구들은 고민하지 말고 세기분 탑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문학 1주차 할 때까지만 해도 원래는 매주 2개씩 해가지고 즉 독서 1주차, 문학 1주차, 독서 2주차, 문학 2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주에 끝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학 1주차 수업을 하면서 딱 알았어요. 그 분당 수업에서. 애들 엄청 어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처음 딱 어떻게 보면 2주차까지는 약간 그래도 세기분 익숙해지기 시간? 예. 그래서 너무 많이는 아니고 딱 한 2주씩만 좀 친숙해져야 되겠다. 이 난이도 좀 적응할 만한 또 강기분 복습해야 되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첫 2주는 하나의 커리씩만 올립니다. 충분히 복습하고 천천히 복습하시고 강기분 많이 복습하세요. 그러면서 좀 적응이 될 때 좀 더 속도를 내서 제가 총 8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3월 말에 완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강기분 하고 있는데 강기분 다 끝내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세 기분이 회차별 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합류하셔도 되고 어느 때나 상관없이 약간 모의고사 풀도 풀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올해는 어떤 테마별 구성 그리고 강기분과 이어지는 구성이잖아요. 지문 1년 번호도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나? 강기분 다 완강하고? 그럼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재수강생이라서 이미 강기분, 세기분을 어느 정도 아는데요. 그래도 강기분부터 하는 게 맞을걸요, 올해는.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가 정말 절정의 초고수, 완전한 1등급이 아니면 강기분부터 또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질문하는 애들 보면은 우리의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던데? 어차피 자기 쪼대로 하던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나는 올해는 강기분부터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신규생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프리허그라도 해야 되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오신 거 뭐 후회 안 하실 수 있도록 잘 해볼게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기분부터 하십시오. 2027 강기분은 완가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복습을 다시 다 하고 새 기분을 시작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강기분 OT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강기분을 완강을 아마 한 6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1주차 기억 안 나세요? 솔직히 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습을 하는 게 네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서 그 기억빨로 읽게 돼서 사실상 내용 강화만 되지 언어 능력 개선의 복습 방향이 안 돼. 핵심은 남되 내용은 증발하는 시즌일 때 그 지문을 보는 게 맞아요. 다시 뭐라고요? 핵심은 남아서 다른 지문에 적용을 계속 하고 있대. 그 내용은 약간 그 지문 내용 약간 휘발돼가지고 지문 내용. 그래서 그 지문을 약간 프레시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게 복습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은 6주는 안 되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야기라서 다 기억날 텐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 쪼대로 좀 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나한테 좀 묻고 내 의견을 신뢰를 좀 해달라는 거야. 복습도 정말 적합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100까지 딱 끝낸 다음에 강기분 001부터 세기분 100까지 다 끝낸 다음에 독서든 문학이든 한 번에 아이 트래킹으로 완벽하게 내가 재구성해서 복습을 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강했으니까 강기분 한번 또 이거 그냥 정체하고 싶어서 그래요. 새로운 지금 무서워서 안 만나고 싶은 회피형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딪히세요. 어려운 건 맞는데 또 새로운 지문 매일 읽어야 돼요. 세 기분까지 한 다음에 총정리 복습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점자 인터뷰. 나 내년엔 이렇게 하려고. 그냥 아예 만점자 초대해가지고 그러니까 OT 말고 그냥 아예 캐스트 느낌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막 선물도 좀 주고 안녕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잘 지냈어? 막 뭐 되게 촘촘하게 생겼네 애가 아주 그냥 아주 관상이 좋네. 아무튼 뭐 세 기분을 제일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고맙고요. 뭐 아무튼 내년부터는 뭐 만점자라든지 뭐 의대생들 모아가지고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도 공부 어떻게 해? 나 솔직히 궁금하기도 해.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실제 어떤 이 사람이랑 나도 좀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사진으로 대신할게요. 이 친구가 강기분과 세기분을 제일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기분은 강기분에서 배운 내용을 최근 고난도 기출문제 적용하면서 실력을 더욱 키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점 받으라고 고생했어요. 관상이 좋아요. 네. 끝인가? 그쵸. 기출분석은 쳐죠. 제가 근데 실수로 아까 기출분석은 역시 강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 썼어. 나도 그 댓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긴 그래도 OT니까 격식 타이트까지 맸어. 오늘 격식을 갖춰서 기출분석은 역시 강민철이죠. 맞잖아. 이 시즌에 주변 봐보세요. 압도적일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강민철 수강생들의 평균의 준말이죠.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거 사전에 등재시킬 거야. 정말로. 강평을 끌어올려서 우리 모두가 강팀이 되는 날까지. 이 사진 나연아. 아시죠? 예. 여러분 OT 뭐 최대한 안 지루하게 재미나게 찍고 또 그러려고 했고
평소에 내가 입는 옷차림 그런 착장은 아니지만 뭐 아무튼 또 신선한 어떤 변화 시도해봤어요. 머리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아무튼 OT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 지금 설 연휴예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이걸 추석 때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름일 수도 있고 뭐 그쵸? 뭐 모르겠어요. 수능 직전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근데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 이것까지 완강을 했을 때 보이는 지문들은 느낌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네, 우리 또 강의에서 이제 만나보도록 합시다. OT는 여기까지입니다.